안녕하세요.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2년차, 그 다음에 PA는 1년 해가지고 3년차 되는 무렵에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요. 퇴사를 결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임상 간호사로서 오래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. 3교대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3교대에 큰 무리감은 없어요.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. 하지만 이 임상 간호사로서의 이제 역량이 저도 이제 자신도 없을 뿐더러 정말 그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를 결심하게 됐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확실히 3년, 5년 이 업무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? 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내가 물론 지금 안정적인 대학병원 밑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? 를 생각을 계속했어요. 물론 지금 임상 간호사로서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이 일을 계속할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. 훗날 병원에 나오면은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또 그냥 버려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뭐 어디 강연이나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도망치는 곳에 낙오는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진짜 도망치면은 그냥 내가 못 견디어서 나가는 거구나. 내가 패배자라서 나가는 건가?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직장이 첫 직장이기 때문에 또 나름 좋은 대학병원에 입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다녀야겠다 생각을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. 학생 때는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람들이 응급사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계에서는 응급사직 너무 빈번한 일들이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저렇게 응급사직이라는 걸 하면서까지 사람이 나가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일을 해보니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. 어, 물론 저는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좀 전에 말을 하긴 했었지만 응급사직까지는 안 했습니다.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 이런 말을 자꾸 제 모토로 삼고 있었는데 제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죠. 자신이 없다. 너무 혼나기도 하고 업무가 벅찰 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,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자신감이 너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.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. 네. 물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입사하게 됐을 때보다는 이제 확실히 경험을 쌓고 하니까 조금 늘긴 했어요. 조금 늘긴 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도 그에 따라서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이제 온지 얼마 벌써 1년 넘었다고 그 기대 부응값에 제가 크게 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일이 벅찬 것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 질타가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말 네, 온갖 소리를 다 들어본 것 같거든요.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뭐 대학교 다닐 때나 뭐 그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. 네, 진짜 뭐 저희 뭐 가족 얘기도 하고요. 뭐, 뭐 일을 하면은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해야 될 정도인가? 라고 의심될 정도로 이제 그런 심한 말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게 다 그 현장에서는 내가 다 못했으니까 내가 못한 게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꾹꾹 참아왔었거든요. 당연히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욕을 들어도 되고 당연히 내 역량 부족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뭐
제 친구들 중에도 동기들 중에서도 아직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 동기 중에서도 물론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간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거의 나가는 이유는 공통된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제 가장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정말 의지하는 친구인데 그 동생이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할 때 했던 말이 그거더라고요. 형 뭐 손자 병법에 36개 주랭량이 있다. 그래서 도망치는 것도 실력이다. 근데 여기서 도망은 그냥 회피하거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싶고 그러면은 일단 후퇴하고 이제 재정비를 갖춘 다음에 형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. 동생이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도망친다고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. 아, 내가 일을 못하고 조금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데 그냥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.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. 버티면 이긴다더라. 뭐 이런 말을 자꾸 새겨왔었는데 이게 그 현장에 있으면은 잘 모르거든요.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나와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게 됐습니다. 일단은 거기 업무를 하면은 그냥 욕먹는 거는 기본이죠. 항상 당연히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확실히 누구보다 꼼꼼하고 다른 직업군보다는 그런 엄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도를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땐.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소위 말해서 조금 마음이 약하거나 좀 그냥 굽신거리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더 뭐라는 것 같긴 하고요. 저가 약간 그랬던 것 같고요. 생각해보면.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. 뭐 항상 감사합니다만 했던 것 같아요. 한 번도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거기 제가 병원에 있은 동안에는 그냥 네 이러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삶이 제 삶 같지가 않았어요.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5년을 그려본다 10년을 그려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. 진짜로 이런 대우를 정말 저도 여기 이 대학병원에 정말 이 서울이라는 곳이 좋은 대학병원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또 편입생 신분이란 말이죠. 그래서 20대를 바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간호학과 편입도 해서 정말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스펙은 다 쌓아보고 뭐 토익부터 봉사 뭐 학술제 이런 거 다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는 들었어요. 교수님들한테 들었고 제 학우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잘 될 거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병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냥 진짜 무슨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느낌?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그냥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이 뭔가 되게 회의적이었어요. 나는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? 나이는 저는 이제 30인데 약간 갑자기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순간도 몰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는 안 되겠다.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이런 취급을 받고 내가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신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.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몇 월 달인지는 알지만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뭐 주말인지도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병원 갔다 와서 뭐 이틀 정도 쉬고 근데 하루는 솔직히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그렇죠. 무기력하게 병원 생각도 하고 욕먹은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출근을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심장이 좀 뛰고 오늘은 무슨 혼나지 않을까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옆에서 괜히 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. 오늘 인계 누구한테 주지 정말 이런 생각 공감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출근하다가 그냥 치여서 뭐 그냥
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라고 하겠어요. 그래서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됐고요. 뭐 이렇게 단점들을 나열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단점이 많아서 퇴사를 결심했죠.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진짜 괜찮아서 월급이랑 복지가 괜찮아서 정말 그거 하나만 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늦은 시기 편입도 했고 그리고 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. 전 또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서울까지 오는 것도 되게 큰 결심이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뭐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직장이라는 게 몰라요. 제가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조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나마 평생 직장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오래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. 중간에 빨리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약간 나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 하는 말들이 그런 거더라고요. 물론 정말 좋으신 분, 정말 저 진짜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뭐 진짜 진심으로 막 물어보고, 아, 정말 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냐,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, 아, 정말 많이 힘들죠, 선생님. 이러면서, 그래도 응원도 해주시고, 격려도 해주시고, 이런 선생님도 있고요. 근데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게, 진짜 안 좋게 그냥 떠날 사람이라고 약간 그런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. 다 공통적으로 뭘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냥 궁금했나 봐요. 이제 퇴사하고 얘가 도대체 뭘 할지. 어, 그래서 사실 저도 명확하게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 진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더라고요. 진짜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해요. 뭐 임상 연구 간호사, 뭐 그다음에 뭐 CRRT 회사, 뭐 그냥 의료기기 상사 뭐 업체나 그다음에 뭐 해외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들 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 공무원도 있고 보건 행정직도 있고 뭐 산업 간호사도 있고 물론 계약직도 많지만요. 아무튼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물론 임상 나오면은 뭐 할래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저는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만 있으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막상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우리 간호사 면허증만 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생각보다 찾아보면 방안들이 많으니까요. 그냥 검색해서 뭐 네이버 통해 가지고 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조금 자세하게 서칭하면은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강점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도 아직 저는 5월 1일 날 이번 달 5월 1일 날 퇴사해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게 이제 제 자신의 그 캐릭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병원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? 나는 어떤 걸 더 잘했지? 그냥 병원에서는 항상 욕만 먹으니까요. 진짜 심한 욕도 많이 먹고. 그러니까 자존감이 죽잖아요, 사람이. 뭘 해도 못할 것 같고, 패배자가 된 것 같고. 그런 감정을 퇴사하고 나서는 다 잊길 바랍니다. 저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. 사실 쉽진 않아요. 항상 그렇게 몇 년간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죽는 건 당연하고요. 저는 원래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.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되게 그러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용해지는 게 그러니까 튀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조군지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고요. 그래서 제 자신만의 그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노트에서 저 같은 경우 화이트보드에 나는 뭘 잘하지? 나는 뭘 좋아했지? 나는 어떤 성격이지?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지? 이런 것을 적어놓은 다음에 연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.
사실 퇴사를 하면은 되게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. 당일날 캐비닛을 치우고 서류를 내고 퇴직 그 확인서를 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명찰을 내고 그 마치 그 드라마에서 짐을 다 싸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딱 하고 나왔을 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. 물론 몇 년 안 다닌 회사기도 한데 막 진짜 저희 뭐 부모님 같은 경우나 다른 우리 때 부모님 같은 경우 막 10년, 20년 근무하고 나올 때 그 기분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낀 것 같습니다. 되게 퇴사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생각보다. 마음이 그래도 아프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바로 월급 끊기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자신만의 생각을 좀 찾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런 찾는 과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저는 퇴사를 하더라도 되게 그냥 누워만 있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힘듭니다. 무조건 뭐 좋은 건 없어요. 뭐 퇴사한다고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, 그런 것도 있고 불안감이 더 커요. 사실 저는 항상 약간 원래 늘 약간 불안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가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. 어디 돌아다니다 보고 멍 때리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몰랐습니다. 정말 그냥 내가 있는 곳은 되게 좁은 곳의 하나였구나. 저는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무슨 네 병원에 있으면은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. 모든 그 업무 과정과 돈벌이가 딱 그것만 있는 줄 알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만약에 엄청 버티더라도 5년 후에 5년 후에 거기서 나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병원 일밖에 모르니까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마음가짐이 생겼을 때 나오기로 결심을 해서 좀 빠르게 나왔고요. 차라리 한 애매하게 좀 늦게 뭐 서른 후반 돼서 중간 돼서 나오니 지금 나오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. 어, 아무튼 퇴직을 결심하게 됐다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니까 저는 그 의견도 되게 존중합니다. 그리고 정말 느낀 거는 임상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도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.